200만의 인구로 2억에 해당하는 인구를 20년간에 모두 정복하고 그 제국을 150년간 지배했다. 그러면서 그 영토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거 다 합쳐도 몽골이 지배했던 면적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풍미했던 유목민족의 그 성공 요인은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이 경량화 민첩성인데 그 유럽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말이 움직이려면은 70km를 무장을 해야 돼요. 몽골 같은 경우는 7km만 하면 됩니다. 칼과 활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니까 뭐 스피드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루에 수십 킬로를 이동을 하고 이 동유럽이 처음에 망할 때 교황한테 뭐 이렇게 폴란드라든지 이제 구원 요청을 합니다. 구원 요청 자신이 가기도 전에 벌써 나라가 망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우리가 일부 시간에 그 북방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거란문화연구소 김태경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주입식으로 배웠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다가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거기 누군가가 살았고 거기와의 교류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역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역사 속의 퍼즐들이 조금은 맞춰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2부 시간에는 정말 그 중국의 본토를 전반적으로 지배를 했었던 그 북방민족, 여진족과 몽고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란문화연구소의 김태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진족은 예. 어떤 민족입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한반도 위쪽이죠. 예. 위쪽에 이제 그 흑룡강과 이제 동해안 그쪽에 이제 거주하고 있던 그 민족이죠. 이제 우리 역사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숙신이라든지 음루, 물길, 말갈, 여진, 마지막에 이제 만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예. 근데 이게 이런 민족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여진이라 그러죠. 우리는 여진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진이란 이름도 원래 이름은 이제 중국 사서에는 송나라 때는 이제 주리진이라 그럽니다. 주리진. 아마 여진을 여진이 들리는 발음을 아마 자기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발음을. 근데 이제 여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도 많은 이제 이 관련성이 있는 게 금나라 이제 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금나라를 세운 게 완해나골타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완해나골타 6대조가 신라에서 넘어온 분이에요. 그래요? 신라 사람이 북쪽으로 가서 만든 나라가 여진족이라고요? 그렇지 금나라? 않고 예. 정확하게 하면은 금나라 태조 완해나골타가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 성은 없습니다. 예, 완해나골타라는 거 완안부의 아골타예요. 이 완안부의 아골타가 이제 금나라를 만들었는데 예. 완안 아골타의 6대조가 신라에서 온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여진족인데 예. 신라 사람이 와가지고 그쪽에 정착을 하면서 그쪽의 지배층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손이 금나라를 세웠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사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신라 사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민을 와가지고 그 자손이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 와전이 되면은 여진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같은 민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니까 신라의 어떤 사람이 북쪽에 갔는데 거기서 살게 됐는데 거기에 6대조 후손이 금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완해나골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거란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거란은 대국이고 고려는 부모의 나라다. 공적으로 표명을 해요. 예. 이게 다 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국호를 왜 김으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호를 금으로 한 이유가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로는 이 원래 완안부가 원래 이제 중심으로 있던 게 흑룡강 지류에 있었어요. 그 안추로수라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 유역에 금이 많이 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금이라고 했지 않느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나라 시조가 결국은 신라인 후예니까 그러니까 신라에서 온 사람이 이제 와네나골타의 선조니까 그래서 김씨를 한 거 아니냐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것도 뭐 사서히 나오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거란을 이기기 위해서 예. 거란이 망하기 1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금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거란을 이길 명분으로 자기들이 거란은 철을 상징하니까 예, 예. 자기들은 철보다 더 귀한 금으로 하자. 뭐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금나라를 만들게 됐던 거는 이제 와나나골타라는 인물에 좀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와남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와네나골타가 이제 와남부죠. 예. 와남부가 이 생여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여진은 그 생여진과 숙여진은 거란이 붙인 이름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자기들한테 익숙한 이제 여진 이제 부족들은 숙여진이고 예. 생소한 부족들 이 생여진인데 좀 떨어져 있죠. 예. 저희 이제 흥룡강 쪽으로 떨어져 그 있으니까. 여진에서도 조금은 좀 마이너한 변방이에요. 변방. 여진 예. 같으네요. 그래서 생여진 중에 하나인 조그만 부족입니다. 와남부가. 그런데 이제 와남부가 점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1103년이니까 이제 거란 후기입니다. 예. 거란 이제 말기 쪽에 요나라의 이제 장수 한 명이 그 난을 일으켜요. 예. 소요를 일으킵니다. 난도 아니고 소요예요. 소요. 소요를 일으켜 가지고 이 와남부 근처에 이제 거기서 이제 농성을 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란 군대가 와가지고 이걸 정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토벌을 해야 되는데 거란 군대 가서 토벌을 못하는 거 성에서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와네나골타 쪽에 와남부에다가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이거 조금 해결해 달라. 우리 말썽쟁이가 좀 거기서 농성을 네. 하고 있는데 니네가 좀 쳐버려라. 예. 예,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와네나골타하고 자기 이제 형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갑니다. 정벌하러 갑니다. 예, 예. 몇 명 안 데려가요. 한 1-2천 명 데려가 가지고 거기를 단칼에 이게 반란자를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급을 천조제한테 천조제가 이제 거란의 마지막 황제인데 예. 천조제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천조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상도 주고 딱 근데 그때 이제 드디어 와네나골타가 딱 보니까 야 이거 거란의 병력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우리가 무섭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지배를 받아 무섭게 생각했지만 별거 아니구나. 그러던 차에 이제 한참 시간이 한 9년 10년 흐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와네나골타가 자기 병력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요. 예. 그러다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12년 그 여진이 금나라를 세운다고 선포하기 2년 전이에요. 이때 이제 천조 황제가 혼동강 쪽 압자하라고 이제 조금 북쪽에 강이 있는데 거기에 그 놀러를 갑니다. 예. 그 이게 이제 그 두어연 같은 게 있는데 두어연이 뭔가 하면은 처음으로 봄에 제일 처음으로 강을 깨 가지고 큰 고기를 하나 잡는다. 낚시하러 간 거네요. 예. 예, 예. 잡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늘에다 제사도 지내고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황제가 거기를 딱 움직이면은 그 지역의 사방 천리에 있는 생여진 부족장들은 추장들은 다 와서 아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여진족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는 맞지만 네. 요나라 황제에 대한 어떤 지시사항을 어쨌든 뭐 통제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종의 자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대의 자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 와가지고 다 이제 그 사방 천리에 있는 여진족 추장들이 다 온 거예요. 예, 다 예.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련을 하고 탁 했는데 이제 건하게 이제 술이 챌 거 아닙니까? 예, 예. 술이 채니까 이 황제가 요나라 황제가 그 이제 추장들을 보고 야 너희들 돌아가면서 춤추고 노래 불러봐 이런 거예요. 갑질했네요. 네, 갑질한 거죠. 예. 근데 다 그러니까 다 이제 겁이나 살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근데 딱 한 명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와네나골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험악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가 그럽니다. 옆에 이제 자기 측근들 보고 쟤 뭐야 쟤? 저한테 저 흑심을 품은 녀석 아니야? 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 하나가 저 이제 여진족 저 미개한 애들이 뭐 흑심을 품어도 얼마나 품겠습니까? 쟤 놔두시죠. 그러면 쟤들 그러고 저 형제들이 그동안 공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좀 봐주시죠. 그래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요나라 조정에서도 이제 와네나골타를 조금 그 밀착하게 관찰합니다. 예. 관찰하고 아골타 본인도 야 내가 이제 이 타겟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 이제 스스로의 무장을 더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특히 이제 생여진 부락은 거란에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안 많으면은 자기들이 구태타를 안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불만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송골매 예. 그 매를 거란의 황실이나 귀족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게 있어야 거란 사람들이 사냥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많이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으려면 그거는 이제 사육이 안 되니까 그 얻으려면 결국 여진족 손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주로 보면 생여진 지역에 그 있다 보니까 그 많이 와서 착취를 하는 거예요. 착취를 하고 또 뭐 그쪽에 이제 황제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여자들도 막 겁탈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 불만이 엄청 많이 쌓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와네나골타가 조금 자기에게 자꾸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란의 군사력도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자기도 어떻게 하든 자기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1114년에 여진 부족들을 모아가지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요나라 정부를 상대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만 부락이 선전포고 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그런 저 부족들을 같이 이제 규합을 하는 거예요. 쭉 규합해가지고 결국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 12년 만에 이 전체 여진을 병탄을 하고 요를 멸망시키고 화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진이라는 곳도 여진족이라는 사람들이 각자 살고 있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와나나골타도 이제 조그만 부족의 부족장이었다가 여기 몇 개를 규합을 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 여진족도 어쩌면은 그 여진족의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 거네요. 와나나골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이제 12년 만에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요로 쳐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러니까 거군요.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요나라 병력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몇 번 이기고 하니까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같은 동료 여진 부락들이 믿는 거죠 서로. 그래서 와네나골타가 결국 이제 수장이 돼가지고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요 나라는 왜 이렇게 약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나라가 오래되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력이 약화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귀족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병력을 보내가지고 저 금나라 군대 오는 걸 막아 했는데 가놓고도 제대로 병력이 뒤에 지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군사 물자도 뭐 빼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보력도 떨어지고 산만한 거죠. 그 당시 또 황제는 뭐 제대로 맞겠지 해놓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체적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발해가 삽시간에 거란한테 망했듯이 이 거란도 삽시간에 금나라한테 망한 겁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결국은 요 나라를 멸망을 시켰고 그다음에 송나라하고 관계는 좀 어땠습니까? 좋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좋았을 리는 없죠. 처음에는 조금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왜 괜찮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거란한테 이제 대항을 하려고 처음에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란의 적이 송나라니까 서로 남북으로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거 거란을 치자. 그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송나라가 배반을 했어요. 이것들 봐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더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송나라가 또 밀려 내려간 거죠. 그래서 남송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요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때는 이제 같이 협력을 하다가
이 요나라가 망했을 때쯤에서 송나라가 사실은 좀 뒤에서 배신했다는 거. 그렇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옛날에 잃어버렸던 땅도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것도 회복할까 하는 그런 욕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총체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나중에 송나라의 황제하고 황태자가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 못 돌아와요. 이게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오랑캐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중원의 주인이 거란이었고 요나라였고 그 거란을 무너뜨린 거는 여진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족은 거기서 조금 이쪽에서 여진하고 거란하고 싸우는 틈에 야 우리도 땅 좀 차지해 보자라고 해서 올라왔다가 꿀밤 맞고 밑으로 더 내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 그럼 사실 이 역사는 우리가 이제 5, 16국이니 뭐 삼국 시대니 뭐 한나라니 당나라니 수나라니 이런 얘기할 때 사실 이 당시의 중국의 역사는 북방민족의 역사였네요. 그 지역의 역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중국 사람들의 책에는 반쪽의 역사라는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근데 그 반쪽의 역사도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중화 사상에 깔려 있는 그런 그러니까 중화 입장에서 반쪽인 거고. 네. 사실 요나라, 금나라 이 북방민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원래 내 땅이었는데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그 금나라 때 지도를 보시면은 이 전체가 대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의 중국이죠. 중국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 중에 여 밑에 있는 이쪽이 송나라입니다. 이게 남송이에요. 극히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위에는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금나라고 이 옆에가 서합니다. 그 위에는요? 제일 위에는? 이거는 지금 결국은 몽골 계통입니다. 몽골 계통이고 그 몽골 왼쪽 아래가 여기가 이 큰 데가 이게 서요예요. 서요. 아 그럼 요나라는 되게 컸네요. 요나라는 원래는 이걸 다 요나라 땅이었어요. 이게 전체가. 와 크네. 티베트는 좀 별도고. 그럼 그 밑에는 그 밑에 이게 티벳입니다. 티벳. 네. 참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죠. 달리 보이네요. 네. 예전에는 그 중국을 중심으로 보니까 옆에 조금씩 있는 것만 봤는데 이걸 좀 이게 이런 지형이었구나.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진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사실 이제 북방민족 중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몽골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고 금나라를 무너뜨리면서 다시 중원을 지배했던 것은 원나라인데 원나라는 그 몽골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몽골족 얘기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몽골을 얘기하시는데 질문 써주신 내용을 보니까 인구 얘기를 먼저 써주셨어요. 왜 인구 얘기를 로 시작을 하셨나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아까 이야기한 징기스칸을 워싱턴 포스트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1000년 동안에 가장 그 영향이 컸던 사람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어떤 사족을 붙여놨는가 하면은 200만의 인구로 2억에 해당하는 인구를 20년간에 모두 정복하고 그 제국을 150년간 지배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사람들이 몽골족이 한 200만밖에 안 됐을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세계를 다 경영했다는 겁니다. 참, 지금 그 영토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거 다 합쳐도 몽골이 지배했던 면적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세계적인 정복자들인데 이들이 합친 것보다 훨씬 넓은 땅을 정벌했다. 그래서 이제 땅. 이게 이제 그 땅인데 이 보면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사실상 지금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있는 거죠. 유럽까지도. 그렇죠. 유럽까지도 유럽에 문명이 있는 곳은 다 할 뻔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키예프를 조금 넘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쳤죠. 그러니까 중부 유럽까지 가서 그만뒀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자기들이 봐서 문명이 있던 곳, 문명이 있던 곳 중에 일부 빠진 게 이제 고려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만 빠지고 자기들이 봐서 정복할 수 있는 데는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징기스칸의 계보를 보시면은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게이라는 사람이고 징기스칸의 아들이 공식적으로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이 4명이 다 이제 그 나중에 물론 이제 그 원나라의 황제 이 후손들이 원나라 황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다 별도의 칸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칸국의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냥 하나로 하면 되지 이렇게 5수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 일종의 나눠서 정복을 시킵니다. 이렇게 저기에 화살표를 보면은 이게 정복하는 길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장남이 조치였는데 예, 예. 징기스칸 장남 조치였는데 조치하고 조치의 아들 바투 예. 이렇게 가지고 보내가지고 서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쪽에 이쪽에 넓은 지역을 다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너가 이거 통치해라 점령해가지고. 아, 징기스칸이 다 다닌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통치해 물론 이제 서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근데 예, 징기스칸 한계가 있으니까 예, 예. 그 나중에 이제 그 후손들이 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칸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칸국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큰 제국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4개의 제국과 원이라는 제국 이 5개가 사실상 세계를 나누어 통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넓어 놓으니까 또 그 통일해가 통치하기도 힘들고 예, 예. 그런 거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세계 제국을 건설을 한 거군요, 몽골족.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찍 그 서정을 했던 이유가 그 중에 이제 조치가 장남인데 예, 예. 그 조치하고 이제 차남이 이제 차가타이인데 예. 차가타이하고 굉장히 반목이 심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을 이제 외부로 표출하기 위해서 이제 원정에다 일찍 보내고 한 그런 것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세계 정복을 할 때 우리가 유럽으로 쳐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 중간에 있었던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훈족이라든지 예. 투르크족이라든지 거기 다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네들도 그냥 다 정벌당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여진이 있었을 건데 여진도 다 정벌당한 거고. 그렇죠. 그 밑에 송나라 있었을 건데 송나라도 다 정벌당한 예. 거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몽골족은 뭐 이렇게 독특한 뭐 별도의 민족이었습니까? 몽골족은 그 원래 이제 거란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이에요. 네, 선비족의 이제 후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비족에서 이제 그 시리족과 거란족이 갈라져 나오는데 예, 예. 몽골은 이 시리족의 후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고, 예, 예. 예, 그래서 거란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그 몽골어를 좀 참고하는 경우들도 있고, 몽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주치하고 차카타이 첫째하고 둘째하고 사이가 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이 둘은 뭐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징기스칸의 아들 이제 장남이 조치인데 예. 이 사람이 결국은 징기스칸의 친아들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뭔가 하면 징기스칸이 9살 때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대릴 사이로 다른 데 가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부친이 그 어떤 타타르족에 의해서 독살을 당합니다. 칭기즈칸의 부친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친이 독살 당했다니까 집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예, 대릴 예. 사이로 그 자기 이제 부인이랑 같이 있다가 그런 사이에 이제 이 징기스칸의 부족하고 이제 원한이 있는 부족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부족이 습격해 가지고 아내를 납치하는 거예요. 납치해 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징기스칸은 어떻게든 자기 이제 아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구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 만에 아내를 딱 구했는데 구해서 딱 보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적장 동생의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예, 예.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게 좀 또 많이라는 설도 있고 있는데 이게 맞을 거예요. 그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이 서로 이제 친자식이냐 아니냐 그런 분란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제 징기스칸은 상당히
그때 좀 관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이제 아내가 출산하도록 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내 아이를 장남이죠 자기는 예, 예. 그대로 아들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조치라고 지었습니다. 조치. 그래서 이제 우리 몽골인에게 나그네처럼 다가온 아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나그네 조치가 나그네라는 개념인데, 근데 결국은 이 조치가 장남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이제 장남으로서 의무를 다 하려고 그러고, 예, 예. 그래서 이 조치하고 그 아들 바투가 가장 먼저 이제 서쪽으로 정벌을 떠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뭐 조치가 제일 많았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세운 게 킵차크汗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조치가 있을 때는 나라를 못 세웠겠죠. 예. 그 이제 아들인 바투가 이제 킵차크汗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킵차크汗국의 이름이 조치 우르스입니다. 아, 그래요? 우르스가 이제 나라인데 조치의 나라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제 서양에서는 이걸 킵차크汗국이라 그러는데 조치 우르스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요. 여기가 지금 저쪽 지역인 거죠? 저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쪽. 이게 키예프면은 우크라이나 지역. 예, 우크라이나 뭐 모스크바 이쪽 하여튼 저 서시베리아부터 중앙아시아 북쪽까지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추워서 굳이 갈 필요 없는 지역 빼고는 다 점령을 한.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여기가 상당수 오래 그 지탱이 돼요. 예를 들어 킵차크汗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300년 가까이 지탱이 됩니다. 원나라는 일찍 망했죠. 예, 예. 근데 원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100년 이상 지탱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뭐 저 키예프 공국도 있고 그다음에 카자흐 공국도 있고 뭐 우즈벡 공국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다 독립돼 가지고 지금 국가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몽골도 그 내륙 지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살기에는 자기네들의 그 자부심이 엄청 그렇습니다. 강하겠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칭기즈칸에 대한 얘기만 많이 들었지. 그리고 칭기즈칸 이것도 참 그래요. 이게 그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인데 우리 기억 속에는 그냥 뭐 말 타고 다니면서 뭐 싸움 잘하고 막 그랬던 나라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이 그 징기즈칸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뭐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까지 혼자 다니진 않았을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훌륭한 뭐 인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분이 있을까요? 특정인을 하나를 정하라 그러면은 단연코 야율초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율초제. 예. 예. 야율초제. 야율 또 들어보시니까 이거 거란족 성이에요. 예, 그러네요. 예. 예. 거란족 황실의 후예입니다. 이게 이제 사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저 아버지는 금나라 재상이었다. 그러니까 거란 사람인데 금나라 재상. 예. 뭔가 하면은 이 이제 거란이 망하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예, 예. 이 야율초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 8대조가 자기의 8대조가 야율시 거란 황실의 동단왕 발해를 야율라부에 가서 발해를 멸망시켰다 그랬잖아요. 예, 예. 거기에다가 자기의 황태자를 거기 발해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동당국이에요. 발해를 망하고 그 지역에 세운 나라가 이제 동당국인데, 예, 예. 동당국의 초대 왕을 자기 그 황태자 장남인 야율돌욕을 거기다가 임명을 합니다. 이 야율초제가 야율돌욕의 8대손이에요. 결국 야율라복의 9대손인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란족 황실의 후예가 맞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아버지도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금나라 자기 이제 결국은 요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금나라가 거기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재상까지 지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꼽은 이유가 단지 뭐 금나라의 재상이 뭐 핏줄이 좋다라고 해서 뽑으신 건 아닐 거고요. 예. 좀 재밌는 일화 같은 게 좀 있나요? 한번 저쪽 이 야율초제가 유불선 그러니까 유학, 그러니까 불교, 그다음에 도교, 예. 그다음에 천문지리, 윤력, 산술, 의학 뭐 완전히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전복, 특히 전복을 잘했어요. 점치는 전복, 거. 예. 그다음 예술에도 조예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언어도 한어, 거란어, 여진어, 몽골어에 다 정통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살 때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서 금나라에 출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자기는 진사과, 그러니까 진사가 되고 싶었는데 예. 그 당시 이제 금나라 관행은 재상의 아들은 간단한 시험만 통과하면은 그 관리로 등용한다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금나라에 출사를 했죠. 근데 좀 어려운 그 이제 그 재판 관련된 송사를 질문을 딱 했는데 17명의 그때 수험생 중에 월등했답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그 관리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관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영경이 함락이 된 거예요. 이제 북경이 영경이 딱 함락이 되면서 금나라가 이제 좀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삶의 해이를 느낀 겁니다. 그래 금나라가 망할 것 같이 보이니까 이를 다 뿌리치고 불교에 기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불교 사회도 유명하게 이제 야율초제 이름이 남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잘했어요. 근데 이제 징기스칸이 또 중원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이제 인재를 널리 구해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다들 야율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어떤 사람인가 싶어요. 딱 불렀습니다. 그래서 딱 불러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너희들을 이제 그 금나라가 너희 그 조상들인 요 나라를 무너뜨렸지 않느냐. 예, 예. 너희 이제 거란족의 원수가 여진족인데 우리가 이 금나라를 무너뜨려 가지고 금나라를 정복해 갖고 너희들을 원수를 갚아줬다. 예, 예. 고맙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율초제가 그 서슬포른 징기스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저희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부조가 대대로 이 금나라의 관리로서 금의 황제를 섬겨왔는데 어찌 저보고 몽골의 신하가 되려 합니까? 못합니다. 딱 이런 거예요. 충성심을 보였군요. 예. 예. 그게 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학이라든지 불교 이런 데 다 이제 해놓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중화적인 사상도 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징기스칸이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율초제를 쫙 꼬시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야율초제가 이제 징기스칸의 책사가 되는데 예. 그러면서 그 동안 있었던 그 어떤 정복 과정에서 피의 사륙, 예. 어떤 피해 보복이라든지 뭐 어떤 정복 지역을 뭐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돼요. 그게 결국은 야율초제의 공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 원사라는 게 결국 원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명나라에서 전대의 역사를 쓴 게 원사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원사의 기록을 보면은 징기스칸이 이제 이걸 자꾸 그 야율초제를 감싸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하, 아까 저한테 이제 서하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예. 서하 출신의 장수가 모함을 합니다. 저런 그 우리가 이제 이 무력으로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정복을 하고 하는 그 정복 과정에 저런 이제 그 유교밖에 책밖에 모르는 저런 서생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과는 좀 빠져라. 네, 문과가 그렇죠.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거죠. 예. 그런데 이 서하 출신 장수가 이 팔상거이라는 사람인데 이 활을 잘 쏴요. 그러니까 딱 이제 야율초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이 활을 잘 쏘는데 그 활을 잘 쓰려면은 훌륭한 활 만드는 장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듯이 천하를 다스리려도 천하를 잘 다스리는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입니다. 고사에 말을 타고 세계는 정벌할 수 있어도 세계를 말 위에서 세계를 통치할 수는 없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저런 거네요. 또 이게 그 장수에게 하는 얘기가 예. 그 나는 당신과 쓰임이 다르다. 그렇죠. 나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고 당신은 정말 무장으로서의 네. 훌륭한 사람이고 네. 나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네. 나를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그렇죠. 그 피해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결국 싸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과가 있고 문과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걸 그쵸.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언행이라든지 이제 쭉 지켜보고 징기스칸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야율초제는 우리 몽골족은 아니지만 예. 우리 몽골족과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앞으로 나라 일과 모든 군사 작전은 반드시 그와 상의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하고 딱
이제 자기들이 군사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오고타이의 스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들. 예. 그러니까 조치가 이제 벌써 서쪽으로 떠났잖아요. 예. 조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차남이 이제 차가타이가 있는데 차가타이가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조치하고 계속 싸웁니다. 예. 너는 뭐 내 친형도 아니잖아 하고 뭐 싸우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제 징기스칸이 조치하고 차가타이를 딱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 보이는 황제위는 오고타이에게 물릴 거다. 셋째 아들한테 직위를 물릴 거다. 예, 너희들 싸우지 마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징기스칸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하고 이제 2년 동안 황제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걸 야율 초제가 다 정리를 합니다. 오고타위를 황제로 만들어준 역할도 한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징기스칸이 유언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고타이가 결국은 자기 스승이 나이는 오고타이가 더 많아요. 그래요? 한 2살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등극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과정에도 아주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개봉이 결국은 함락이 됩니다. 개봉이 지금 어딘가 하면은 그 하북성 쪽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변경, 변량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함락이 되고 결국은 모든 중신들이 이 도성을 파괴하고 다 학살합시다. 이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사서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실었는데 한인들은 우리나라 일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목지로 만들어갖고 말먹이로 씁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율초제가 그걸 반대를 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이제 이 폐하가 남쪽으로 이때 아마는 폐하는 아마 오고타이 칸일 거예요. 폐하가 남쪽으로 이제 정벌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송나라까지 다 싹쓸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물자를 다 대줄 애들이 여기 중원에 있는 애들이다. 여기서 세금 받아가지고 뭐 소금세, 주세 뭐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이익이 많이 나는 지역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뭐 금액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어째 이런 게 얘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 물질적인 이러지만 내심 또 이제 이 중원 지역의 오랜 그 문물이라든지 문화 이걸 또 없어지는 걸 또 아까웠던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공부해 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그 원사라는 것이 원나라 시절에 쓰인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들은 그러니까 한족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완전히 학살당할 수 있었던 것을 막아준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족들은 이 야율초제를 거의 뭐 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구세주니까. 그래서 또 이게 되게 좋게 기록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복자의 그 역사인데도 좀 좋게 써 있는 인물이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사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그 정설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나라 때나 이제 다른 칸국의 여러 역사서들을 보면은 이 원사에는 많이 나와 있는 야율초제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다른 데인 그 집사라는 게 있어요. 집사라는 그 유명한 그 몽골 제국의 라시드 아틴이 쓴 그 이제 집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집사라는 책이나 아니면 몽골 비사, 이제 징기스칸의 그 역사를 기록한 몽골 비사인데 이런 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특히 이제 야율초제가 글을 많이 남기고 한족 입장에서 봐선 자기들한테는 좀 유익한 사람이니까 후세 한인들이 좀 무분별하게 좀 과장돼서 옮긴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하고 전 반대쪽에 제갈공명은 사실상 그렇게 큰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에서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신적으로 바뀌었는데 그쵸. 여기는 또 역사에 너무 과장되게 기록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와, 이것도 특이하네요. 진짜 정복의 역사의 가장 역사적인 인물이 칭기즈칸인데 그 몽골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은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던 문과다라는 네, 그렇죠.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 그래서 이게 제가 예. 이제 한문을 하나 쫙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겁니다. 이로운 거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예. 해로운 거 하나 없애는 게 낫다. 아. 이롭다고 해서 제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예. 해로운 제도 하나 없애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일을 하나 더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나 없애는 게 더 낫다. 이게 지금 현대로 치면은 일 없애기 운동이에요. 개혁이고. 그러니까 이게 규제 지금 개혁이네, 규제 관료들이 개혁. 봤을 때 관료들은 어떻게 하든 일을 많이 만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급적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을 없애주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아주 명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시간을 확 건너뛰어서 예. 이 만들어져서 안착되는 과정의 인물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그 몽골이 이제 패망하는 과정은 예. 좀 어떻게 됐습니까? 몽골의 패망은 이제 몽골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 내부적으로는 이제 좀 정치적인 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예. 혼란이 있었고 외부적으로 이제 홍건적의 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명나라는 이제 다시 이제 한족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명나라의 건국 같은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 이제 발해의 사례나 비슷합니다. 오래되면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이제 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원나라는 망했지만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칸국들, 칸국들은 상당히 더 오래 지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킵차크 칸국이나 차가다이 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뭐 80년, 100년 더 오랫동안 그 지탱이 된. 우리가 1, 2부에 거쳐서 북방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뭐 사실 그 뒤의 역사는 다시 그 명나라 이후에 그 여진, 후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족이 청나라를 또 세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현대사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에 이제 그 우리가 그럼 유목민족이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거를 좀 느낄 수 있는지, 그 유목민들은 좀 어떤 부분들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좀 박사님은 부여하고 계신가요? 이게 유목민족의 어떤 역사적 영향이다 했을 때는 사실상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전한 곳은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예. 결국은 한족과 투르크족 그쪽 중심으로 된 문화 발전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좀 이제 중동 지역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 문명을 유럽에다가 전파한 것들은 결국은 이 유목민족들인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인쇄술이라든지 화기라든지 나침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제 서방으로 전파가 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라시아 지역을 통일을 하고 사실상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제 투르크라든지 뭐 흉노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자란 그런 민족들이 있었을 뿐이지 큰 민족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개발하고 통일이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들도 이 북방 민족의 영향 아니었냐. 근데 만약에 몽골이 계속 가다가 예. 아까 이제 중부 유럽까지 가다가 이제 그만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까지, 예. 뭐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갔다면. 예. 그럼 아마 우리가 지금 몽골어를 배우고 있어야 될지도 모를 상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중간에. 예. 다 돌아와라. 아. 장수들. 뭔가 하면은 그 몽골의 전통적인 그거는 황제가 죽으면은 황족들이 다 모입니다. 예. 모여갖고 회의를 해요. 다음 황제를 위해서. 예. 그게 다 몰려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고타의 죽음이 유럽을 살렸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한때 그 시대를 풍미했던 유목민족의 그 성공 요인은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이제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이 경량화 민첩성인데 그 유럽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말이 움직이려면은 70km를 무장을 해야 돼요.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7km만 하면 됩니다. 칼과 활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식량. 예. 그게 7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뭐 스피드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루에 수십 킬로를 이동을 하고 이 동유럽이 처음에 망할 때 그 교황한테 뭐 이렇게 폴란드라든지 이제 구원 요청을 합니다. 예. 구원 요청
그 사신이 가기도 전에 벌써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동성 항상 이제 이 이동을 하면서 사냥도 하고 하니까 그게 상부 정신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로타하고 이제 겔 그런 건데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보다 나은 주거지하고 유목지대를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겔이라는 게 그 게르 천막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동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 목축과 수렵으로 이제 단련이 되어 있다가 유사시에는 그게 이제 전투력으로 말 타고 항상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또 이제 이 유목민족이 성공된 게 결국은 정착민족과 달리 이제 국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이민족을 과감하게 등용합니다. 예를 들어 야율초제가 저기 몽골족이 아닌데도 몽골족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민족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물에 대한 수용성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첩보 역량도 또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의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유럽하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부대가 굉장히 무겁다 이런 걸 아는 거죠. 이동이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이제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다 이어가지고 창조와 혁신에 이어지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허브 앤드 스코프 같은 그런 유사한 사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관념을 타파해 가지고 세계 제국을 경영한 거 아니냐. 와, 이게 사실 현대적 의미로도 굉장히 그 개방성 그리고 좀 이제 민첩성 그 거기서 생겨나는 창조와 혁신 같은 경우는 제 현대적 의미에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 좀 배움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게 다른 측면에서 봐서 너무 미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한 거 뽑다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어떤 움직임이고 다음에 활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북방민족을 미화했다라기보다 북방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 오늘 뭐 좀 그 북방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역사 속에 이제 주류의 역사를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 동방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배우고 서방에서는 이제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역사만을 보다가 뭔가 당시에 기록돼 있던 뭔가 그 야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오랑캐로만 취급되고 있었던 그 북방민족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봐야 되는 역사들은 좀 더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 않은가. 제가 예전에 뭐 어떤 책에서는 그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라는 책에서는 정말 중동 지역의 시각으로 유럽을 봤을 때는 어떤 시각일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뭔가 누군가가 주어진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사들을 보면서 현재의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앞으로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란문화연구소의 김태경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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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